아이들이 1학년이 되면 자존감이라는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게 돼요. 아,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쟤 저런 능력이 있구나. 유치원 때는 달리기 막 하면서 난 달리기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이제 달리기에서 1등을 해야지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돼요.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네. 이 능력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라는 게 얻어지게 하나씩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. 자존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성과,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으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 했다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 그리기 상을 받았어요. 그럼 나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어떤 성격이나 자기 관심사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돼요.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이 세 가지 기질 중에 한 가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. 근데 이렇게 이 기질을 가진 것들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성격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더 규범적인 아이,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둘째 같은 아이,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, 그리고 활동적인 아이, 에너지가 많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길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.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탐구형. 탐구형의 아이들은 혼자 뭔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뭐 원리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은 감성형 아이들인데 감성형 아이들은 관계가 중요해요. 엄마랑 같이 있는 거, 엄마랑 함께 하는 거, 놀 때도 꼭 엄마 같이 놀아, 같이 놀아.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이 이제 아이들의 이 성격 안에서 자기 관심사와 이렇게 만나면서 발전하면서 자신의 적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. 학습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집은 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우리 애는 어떤 앵가가 중요해요.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집의 가치관. 이걸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, 가치관.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중요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라게 되는 과정을 경험해 주도록 하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이렇게 강의 가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어머님들한테 인사말 하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머님들 아이들이 본 책을 또 보고 하면 그 책 뺏지 마시고 그냥 보게 하세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계속 보면서 그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보는 건 정말 좋아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.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저희 아이도 똑같은 책을 2권 풀리기도 해요. 그러면 틀린 것도 맞기도 하고 맞은 것도 틀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.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돼. 저 멀리까지 가야 돼 하면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더 어려운 거. 하나 끝났으면 더 어려운 거. 이거 끝났으면 좀 더 심화 과정.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면 아이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공부는 항상 어떤 거예요? 어렵고 무겁고 내가 모르는 건 투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. 힘들게 버겁게 따라가야 되는 과목이 한 과목 정도 있다면 좀 내가 잘하면서 나 이거 반복적으로 하니까 난 참 잘하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주는 과목도 한 과목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그래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돼요. 성격 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도와줘야 될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규범적인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성실해요.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 규범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이런 타입의 아이들은 내가 요걸 알면 그 다음 버전, 그 다음 버전 하나하나 단계 거쳐야지만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해요. 얘네들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잘하네? 좀 어려운 거 시켜볼까? 하고 어려운 거 확 주면 이게 뭐지? 하고 아이들 긴장해요. 그래서 규범형적인 아이들은 항상 자기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비율을 70대 30으로 보시면 돼요. 아이가 잘하는 거 70 정도, 아이가 어려워하는 거 30 정도. 이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돌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아이들을 기르실 때 좀 더 신경 쓰였으면 좋겠는 건 규범형인 아이들은 엄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독려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는 일들에게 좀 더 이렇게 덜 하게 돼요.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얘가 어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커서 자기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부모에게 잘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해요.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문제가 눈덩이 좀 커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죠. 요 아이들을 이제 학업이 어려워진대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
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런 어떤 그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해요. 얘가 힘든데 참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,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조력해야 될 부분은 없나. 이 아이들은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해요. 두 번째는 활동형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이제 여기 순발력이 넘치고 융통성이 높다. 네, 학습과 융통성은 매우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학습과 융통성은 좀 약간 이렇게 먼 스펙트럼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엄마 선생님이 숙제 오늘 해오라고 학습지를 주셨어요. 그래서 엄마가 아 그럼 수학 숙제 해 그런 다음에 이제 했나 보다 하고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갈 때 너 숙제 했니? 그럼 다 했어. 갖고 와봐. 몇 개 했을까요? 10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하고 본인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융통성 있게. 아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 활동형인 아이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많은 것들을 집중해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. 아주 에센스만 뽑아서 그걸 집중력 있게 훅 하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악 하고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어요. 근데 양은 냄비가 어때요? 금방 식죠. 그러니까 금방 끓을 때 얼른 그때 딱 맞춰서. 이제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얘가 우와 하는 애니까 우와 그 우와를 계속하면 공부 되게 잘하지 않겠냐.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얘가 집중할 때 아주 몰입해서 하니까 그 상태로 좀 유지하게만 하면 얘가 공부 되게 잘할 수 있지 않겠냐. 왜냐면 다른 애들보다 에너지를 한 방에 더 많이 내니까. 그 순발력이 있으니까 단기 기억력도 높고 이런 아이들이 또 말도 되게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조리있게 하니까 똘똘해 보이거든요. 안 똘똘하다는 건 아닙니다. 똘똘해 보이거든요. 그럼 엄마가 얘를 좀 더 약간 강하게 푸시해 볼까? 근데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.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. 그래서 우리가 확 밀어붙이면 확 튕겨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활동형의 아이들은 아이의 집중력 수준이 이렇게 한 번에 깊더라도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정하시고 집중력을 길게 해줘야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이 짧은 집중력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세 번째 유형이 이제 관계지향적인 감성형 아이들인데 이제 얘들은 칭찬과 격려가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도 선생님이 좋으면 열심히 해요.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? 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막 필기했던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. 여고 시절에.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에요. 빨강머리 애처럼 막 낭만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분이 나쁘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. 오늘 좀 우울하면은 해야 될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감성형인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.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날이어도 요거 3가지 혹은 요거 2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. 3가지 너무 많은 것 같고요. 1가지 혹은 2가지 정도로 정하셔서 그게 이제 뭐 책 읽기일 수도 있고 수학 문제 풀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 수준에 맞게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 내가 아무리 기분이 흔들려도 이 2가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시는 게 필요해요. 마지막으로 탐구형의 아이인데 탐구형의 아이들은 자기 관심 있는 데만 집중을 하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눈을 이렇게 돌려서 봐주거나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. 특성상. 지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또 이 아이들이 자율성을 부여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자기 관심사가 분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형인 아이들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재미있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.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좀 더 어려운 부분들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이 유형의 아이들은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아이들의 성격의 여러 유형들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. 규범형인 아이들은 책임감이 중요해요. 이 가치를 지키는 게 아이들에게 중요해요. 활동형인 아이들은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해요. 감성형인 아이들은 인간의 사랑,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사랑이 중요하고 탐구형인 아이들은 어떤 호기심, 이런 가치가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예요. 그렇다면 이 가치가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맞물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. 그럼 우리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? 그 아이의 그 어떤 특성을 존중하고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해요.
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가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. 탐구형은 관계의 어려움을 당연히 갖게 돼요.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한데 그 아이한테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고 3번 하면 돼요? 안 돼요? 3번은 안 돼요. 같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도 어려울 수 있어요. 오늘 날도 이렇게 막 좋은 화창한 날은 아니었는데 뭔가를 배우기엔 되게 적절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. 사람이 좀 이렇게 침착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생각해보고 공감하기에 좀 이렇게 약간 비 오는 날은 사람이 좀 마음이 촉촉해지잖아요.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의 뭐를 봐야 돼요? 눈을 보셔야 돼요. 우리가 아이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시고 대화하시면 안 돼요. 아이의 눈을 보시고 이 눈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